사회복지사가 왜 취업 전망이 좋은지, 사회복지사가 왜 노후 대비에 좋은지, 사회복지사 왜 지금 취득해야만 하는지, 퇴직 이후 남은 생애를 생계 걱정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거나 경력 단절로 인해 새로운 직업을 찾아 나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런 영상은 두 번 다시 찍지 않을 겁니다. 그때 하시면 늦거든요. 안녕하세요, 최민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출산율 감소로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며 현재의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벗어난 고령사회 그리고 초고령사회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고령 인구 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경우 200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죠. 대한민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여 2022년 고령사회로 진입할 거란 통계청의 예측과는 달리 5년이나 앞당겨진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2035년도에는 일본을 넘어선 세계 최고의 초고령 국가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많아지면 노인 빈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노인도 진입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들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겠죠. 일본의 경우 200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고령화가 더 심해져 65세부터 74세까지는 전기고령자, 75세부터는 후기고령자로 분류할 정도라고 합니다. 노인분들이 많아지니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아 상당히 보수적인 나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유럽의 많은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초고령 사회의 국가입니다. 만성 폐질환, 심장 질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보이게끔 안타까운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노인분들이 많아지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피해도 늘어날 것이고 정년퇴직 연령도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면 가족과 단절되어 지내는 독거노인 분들이 정말 많아질 것이고 요양시설이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설들도 정말 많이 생겨나겠죠. 노후가 보장이 되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특별히 큰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노후를 대비해야 하나 걱정인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2021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초고령 사회 대비 세부 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경증 환자분들께서 오랜 시간 요양병원에 머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입니다. 두 번째, 재택의료센터. 거동이 불편하신 고령층 분들께서도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전문 인력인 의료인이나 사회복지사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세 번째, 의료, 요양, 돌봄, 통합 판정체계. 요양병원과 장기 요양 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돌봄 서비스 신청 및 조사, 결정 등의 절차를 일원화하여 좀 더 편리하게 노인분들께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절차입니다. 네 번째, 고령층 돌봄 인력 수요 증가. 고령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분들이나 요양보호사 분들, 이런 전문 인력의 양성 경로를 확대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비영리 법인, 공공기관 등 시설 확충. 지방자치단체 건축 지원 단가를 인상하여 공립요양시설을 확충. 당연히 인력도 필요하겠죠. 시, 군, 구에서 마련이 되는 노인 일자리는 아직까지는 단기 계약직이 많이 보입니다. 심심찮게 사회복지사를 구인하는 광고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취업하신다면 안정적이게 정규직으로 안전하게 취업하실 수 있는 거죠. 돌아다니다 보면 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 재가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실버타운, 요양병원 등 우리가 눈 크게 뜨고 주변을 살펴보면 노인에 관련된 복지시설들을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노인분들께서도 충분히 근무하실 수 있는 기관들이죠. 사회복지사 구인 광고를 보다 보면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정년도 없고요. 사실 규모가 정말 큰 시설에 취업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젊은 학생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 취업 분야도 정말 많은 분야로 나뉘고 있지만 저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이 초고령 사회라는 큰 문제에 대해 노인 쪽으로 분야를 설정하시고 사회복지사 취득을 고민하신다면 저는 아주 밝은 전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인산업은 분명 발전할 거고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이게 노후를 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 취득 영상은 저희 가시TV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상담 링크를 남겨주시면 직접 상담을 도와드려 사회복지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